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K 콘텐츠 이 2가지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의 외신부터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죠. 이 가운데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요. 이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ECB doesn't see risk of stagflation. 우크라이나 위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CB 총재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로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는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장을 압박하기는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함께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유로존의 경제 데이터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중대 리스크를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라가르드 총재는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2022년에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나리오에서 유로존의 인플레이어율이 둔화하고 있고 오는 2024년에는 ECB의 목표인 2% 안팎 수준까지 진정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의 키워드는 K 콘텐츠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첫 에피소드 영상은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가 540만 회를 넘어서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일조선인 4대 가족의 삶을 그린 작품이죠. 애플 플러스 TV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가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공개된 파친코는 한국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시대물인데도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이 나왔는데요. 미국 매체 평론가들의 신선도 지수는 100%, 관객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팝콘 지수는 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무려 1,00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파친코는 애플 플러스 TV에서도 기대작으로 꼽히는 작품인데요. 이 원작인 작가의 동명 장편 소설 자체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추천으로 화제가 되었고요. 제작 단계부터는 아카데미 배우상 수상자인 윤여정과 한류 스타 이민호를 캐스팅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각 매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찾아봤습니다. 먼저 포브스는 영화에 대해 한 여성의 강인한 정신을 담은 시리즈 중에서도 쉽게 볼 수 없었던 보석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트는 강렬하게 마음을 뒤흔드는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라고 했고요. 더 랩은 보는 내내 기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미국 비평 사이트 IMBD에서는 10점 만점에서 8.5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시청자 중에서도 강하게 호감을 느낀 이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오징어 게임의 평균 점수는 8.1점이었습니다. 파친코에 만점을 준 시청자들은 캐릭터가 나와 닮지 않거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매우 사실적이게 느껴져서 공감하게 됐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배경으로 한 K-드라마도 이제 세계 시장에서 통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보였습니다. 네,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는 주요 이슈들이었고요. 이번 주 증시는 또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제 심리가 커질 전망인데요. 글로벌 주간 일정도 체크하면서 이번 주 시장도 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일주일 시작하는데요.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의 연설이 기다리고 있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 중에서 이번 주에 가장 주목되는 기업이죠. 이날은 또 마이크론과 룰루레몬 그리고 추의 실적이 공개되는 날입니다. 한편 파월 의장에 이어서 실질적인 연준 2인자 역할을 하는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연설에도 함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9일과 31일 그의 연설에서 연준 금리 인상과 채권 매각과 관련해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미국의 4분기 GDP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의 예비치가 공개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31일에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임기 8년을 마치고 떠나게 됩니다. 그는 떠나기 전 다시 한번 기준금리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날은 연준이 페드가 직접 참고하고 있는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개인 소비지출, 즉 PCE의 가격지수인데요. 이번 PCE 가격지수는 1월보다 더 상승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요. 이는 2월 CPI가 이미 40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 영향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로는 고용 통계가 꼽히고 있습니다. 3월의 비농업 일자리 실업률인데요. 앞서 2월 비농업 일자리 지수는 깜짝 증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힘을 실어줬고요. 2월에는 또 3.8%가 3월에는 3.7%를 보일 것이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네, 이번 주 주목되는 경제 일정까지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리포트 시간입니다. 어떤 리포트들이 주말 사이에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DB금융투자에서는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열어보시죠. 네, 올해 1분기가 여전히 좋습니다. 전반적인 물동량의 증가와 원화 약세가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예상합니다. 22년은 Q 증가가 핵심입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현대차의 해외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CKD와 해외 물류 역시 매출 성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기존 예상보다 높은 완성차 운송과 물량 증가를 고려한다면 2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 10% 상향합니다. 여기서의 매수 포인트는 여전히 저평가라는 점인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 확인해 보시죠. 27만 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NH투자증권에서는 더네이처 홀딩스에 주목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3개월 기준으로 무신사 랭킹 탑 20에 등극하면서 내수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가 점차 강해지는 중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서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입증할 시기라고 보는데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중국에 25개의 직영점 진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 진출 초기 단계로 이익 기여도는 낮겠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온기 반영된다고 가져가면 최소 매출액 600억에서 700억 원 수준이 반영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 실적 가시화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42,000원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교보증권에서는 신세계를 픽했는데요. 자세히 열어보시죠.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패션의 강한 회복 그리고 명품의 꾸준한 매출 기여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6% 성장한 2조 4천억 원을 전망하죠. 신세계는 가장 우량한 백화점으로서 견고한 성장세와 이익 창출력이 부각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리오프닝과 중국 상황 개선에 따라서 면세 회복이 기대감이 더해집니다. 면세점 사업은 리오프닝과 직결된 사업으로서 국내 거리두기 정책 완화 그리고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에 따라서 앞으로 긍정적인 상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38만 원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 정리해드렸고요. 오늘도 알찬 하루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 맛수 박지원입니다. 전국 증권맨들의 1대1 종목 매치를 열어볼 텐데요. 증권사 직원들이 직접 선정한 종목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대결은 어느 지역의 매치일까요? 함께 열어주시죠. 네, 오늘은 서면과 그리고 압구정의 대결입니다. 벌써부터 치열한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두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리오프닝 관련주인 클래시스 그리고 옆에는 조선업 관련주인 대양전기공업입니다. 네, 그러면 종목을 공개하고 나니까 각각 왜 이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먼저 이호석 PB의 픽인 클래시스부터 만나볼 텐데요. 리오프닝과 또 K 미용기기의 인기 훈풍으로 클래시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북미뿐 아니라 아시아, 남미 등 신흥시장의 미용기기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클래시스가 그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센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신제품까지 갖춘 리오프닝 수혜주인 클래시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24,000원이고요. 손절가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8,000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압구정으로 넘어가서 엄태원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전기공업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수많은 조선 기자재 테마 안에서 왜 특별하게 대한전기공업을 준비해 주셨나요? 우선은 레포트가 많이 나오지 않고요. 조선업의 스케줄.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는 클래시스 그리고 대한전기공업이었고요. 지금까지 종목 마스였습니다. 네, 다시 찾아온 수급 탑5 시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720선에서 마감을 했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총 6,900억 원 수준에 가까운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 홀로 이를 받아내며 강보합 흐름을 이끌었는데요. 수급별 상황도 만나보시죠. 외국인들은 SKI테크놀로지를 10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4위에는 KT고요. 3위는 일동제약이 있습니다. 2위에는 S-오일 그리고 가장 위에 1위에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신호기 제약과 일본 정부가 코로나 치료제 공동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죠. 그러자 3위의 일동제약이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일동제약이 해당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계약은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이 만든 백신과 한 최초의 선구매 계약이라는 점에 주목됐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겠습니다. 알레비 5위에 있습니다. 4위에는 넷게임즈입니다. 3위는 시젠이고요. 2위에는 BH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LNF가 담겼습니다. 먼저 4위의 게임주인 넷게임즈가 28% 상승했습니다. 넷게임즈와 넥슨GT가 합병법인 넥슨게임즈의 출범을 앞두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합병으로 넥슨GT가 29일부터 거래 정지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관도 보겠습니다. 순매수한 코스피 탑5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5위에 있습니다. 4위에는 KT입니다. 3위는 신한지주가 있고요. 2위에는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차지를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다시 시총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주 시총 2위에서 3위로 내려앉기도 했지요. 그런데 7거래일 연속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시총 2위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증권가들도 목표가를 다시 50만 원대를 올려잡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상승을 견인하자 주가가 영차 오른 겁니다. 1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LG엔솔의 주요 고객사인 테슬라의 생산 호조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테슬라는 원자재값 인상에 따라서 전기차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독일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물량 확대를 예고한 상태인데요. 이 영향으로 LG엔솔의 수익성도 개선될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탑5도 보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가 5위입니다. 4위에는 동진세미캠입니다. 3위는 이녹스 첨단 소재고요. 2위에는 BH가 있습니다. 그리고 1위는 LNF입니다. 먼저 1위의 LNF는 양극재 캐파 확대를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서 SK온, 테슬라 등을 고객사로 맞이하면서 주문 물량이 급증한 영향인데요. 업계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LNF가 20만 톤 이상 캐파를 갖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3분기부터 관련 매출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점검하셨습니다. 네, MBN골드 매니저들의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 더 베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8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창원 매니저는 비대면 진료 정책에 대한 수혜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젠이고요. 종가는 3,350원, 목표가는 3,800원입니다. 네, 삼성의 신성장 동력 섹터 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를 주목했고요. 반도체 IP 비디오 코덱의 강자로 뽑혀 있습니다. 종가는 23,500원, 목표가는 26,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한근수 매니저는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비코전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DDR5 실적 개선의 재료로 앞으로 고성장세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종가는 1,450원, 목표가는 14,000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는 천연가스 관련주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GSE를 소개했고요. 러시아의 주요 송유관 폐쇄 소식에 또 한번 주목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가는 5,890원, 목표가는 7,000원입니다. 네, 정석일 매니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PCB 제조 중심 지주사인 심텍홀딩스를 뽑았습니다. DDR5 수혜 기대감 속에서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종가는 6,020원, 목표가는 7,000원입니다. 네, 황대현 매니저는 디지털 투명 교정 사업 진출로 앞으로 실적 개선세가 기대되고 있는 레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900원이고요. 목표가는 28,000원입니다. 네, 고강현 매니저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상승 속에서 한농화성을 뽑았습니다. 판가 상승에 따른 앞으로 외형 성장이 더욱더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종가는 15,700원, 목표가는 17,600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관석 매니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전자금융을 뽑았고요. 한국은행 CBDC 핵심 과제에 수혜주로 묶여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종가는 5,780원, 목표가는 6,600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8가지 회사들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골드웨더 베스트였습니다. 네, 개장 전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1위는 에디슨 EV가 있습니다. 2위에는 일동제약이 있고요. 3, 4, 5위에는 삼성전자와 안랩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6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7위에는 신풍제약이고요. 8위에는 효림로봇, 그리고 9위와 10위에는 셀트리온과 현대사료가 자리했습니다. 네,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던 에디슨 EV부터 보겠습니다. 에디슨 EV는 쌍용차 인수대금 잔금을 기간 내에 납입하지 못하면서 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거래 채권단에 이어서 쌍용차 노조까지 쌍용차 인수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조만간 M&A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인수대금 미납으로 쌍용차는 에디슨 모터스와 체결한 M&A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죠. 계약이 해지되면 에디슨 모터스는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편 쌍용차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관계인 집회를 연기할 경우 인수 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계약 해지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쌍용차는 이달 말까지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한 뒤 법원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디슨 EV 인수가 무산되면 쌍용차는 다시 매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거래 에디슨 EV는 4.49%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10위의 현대사료도 보겠습니다. 현대사료가 최근 5거래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 개장 즉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점상을 나흘 연속 기록했는데요. 바이오주로 변신할 것이란 기대에 더해서 전 세계 곡물 가격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매수세가 함께 몰렸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 사료주들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쟁 개시 후 한 달 만에 밀과 보리 가격은 각각 21%, 33% 상승했고요. 일부 비료가의 경우 무려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오 업체와의 합병설인데요. 두올물산은 현대사료 지분 49.7%를 인수한다고 공시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네, 현대사료는 5일 동안 주가가 무려 270% 넘게 올랐습니다. 따라서 28일인 현대사료의 주식 거래가 하루 동안 정지됩니다. 전거래 현대사료는 29.8%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일장 상위 하위 업종들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탑5입니다. 로봇 산업 활성화 기대감 속에 또 로봇 업종들이 강세였습니다. 2위에 또 디지털 화폐도 러시아가 원유와 가스 수출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 보였고요. 이 외에도 방산과 게임주들이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로봇 테마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대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로 로봇이 떠오르면서 로봇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현대차까지 이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세인데요. RS 오토메이션의 상한가를 찍었고요. 이외에도 휴림 로봇도 52주 신고가를 터치했습니다. 이날 RS 오토메이션은 미국 최대 자동화 공급 업체죠.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스마트모션 제어기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계약은 국내 로봇 모션 제어 업체로는 단일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이라는 점이 호재였습니다. 네, 암호화폐 테마를 이끈 배경도 보겠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달러 거래가 막힌 러시아가 달러 대신 비트코인 결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이 외에도 중국에서의 소식도 호재였는데요. 중국이 중앙은행 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쓸 수 있는 시범 지역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겁니다. 이날 푸른기술은 17% 상승했고요. 한네트도 6%, 이외에 로지시스와 KCS도 또 모두 2%대 강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한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네, 뜨겁게 달아오르던 철강 업종이 이틀 연속 파란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2위에 놓인 자동차주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또 5위에 러시아 수산물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급등했던 수산물 관련주들도 일제히 미끄러졌습니다. 네, 하락한 업종 안에서는 철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에 이어서 이제는 영국과도 철강 관세 합의를 미룬 미국이죠. 그런데 한국과는 이 협상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미국이 과거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 국가들과 잇따라 무관세 협상을 체결하면서 철강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미국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앞으로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강판은 4%대 미끄러졌고요. 동국제강과 또 대한제강도 3%대 하락했습니다. 네, 자동차 주들도 전거래일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기업들이 가격 인상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원자재 중 리튬 가격은 최근 1년간 약 6배, 니켈은 2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전기차는 제조 비용의 약 3분의 1을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원자 가격 상승은 그대로 전기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관련해서 주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만도 현대차는 1%대 하락했고요. 이외에도 현대위아와 기아 그리고 한온시스템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케미칼의 반등과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올해 1월 초까지 이어졌던 케미칼 약세 흐름이 축소되고 가격이 반등하는 양상을 띠고 있고요. 중국 ECH 가동률 조정 효과 그리고 타이트한 페인트 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목할 것은 본업 자체의 강세입니다. 케미칼의 견조한 환경에 더해서 셀룰로스의 양적 성장 그리고 여기에 물류비 완화의 흐름이 성장을 입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97,000원입니다. 네, 다음 리포트 보겠습니다. 2021년 폭발적인 소모품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고요. 신놀쇼와의 재계약을 통해서 포텐자 ODM 최소 주문 수량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하반기 두 개의 신규 제품 출시 기대에 따른 장기적인 성장이 전망됩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목표 주가를 11,5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 일정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랑코더원 리츠가 새롭게 이름을 올립니다. 올해 첫 상장 리츠인데요. 451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인기를 끌었고요. 일반 청약 증거금은 약 6조 6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진행한 기관 투자자 대상의 수요 예측에서도 역대 상장 리츠 중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로 집중된 바 있습니다. 리츠는 변동성 장세에서 안정성이 두드러지는 상품이죠. 특히 연 5에서 8% 수준으로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투자적인 매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랑코더 원리츠 역시 공모가 기준으로 연 환산 6.2%대의 배당 수익률, 그리고 연 4회의 분기 배당 정책을 도입하면서 타 투자 상품과 교차 배당이 가능하도록 설계했고요. 투자자의 원활한 현금 흐름을 보장했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움직이는 관심 리스트들 알아봤고요. 오늘도 빨간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골프장 이용률이 증가했는데 저희가 바로 금요일 날 VC를 네. 소개해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장중 6% 수익을 바로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이랑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네, 금요일 날 하루 만에 뭐 6% 정도 지금 3월 25일인가 금요일이죠. 네. 15,750원에서 그리고 수익이 났는지 네. 저희 이어서 그럼 다음 종목도 있는데 이 네. 최저점에서 DY를 꽉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랬더니 바로 저희가 30%나 이제 수익을 달성했거든요. 네. 오늘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상승했어도 지금 DI가 아마 PBR이 한 0.7이나 8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네, 지금 한 부동산 정책과도 엮여있는 DY 저희 더 큰 상승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번에 본격적으로 히든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히든카드부터 공개할까요? 네. 지금 보니까 금요일 날, 네. 전주 금요일 날 뭐 인수위원회에서 많은 정책들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책적 오늘 좀 두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인데요. 상당히 지금 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뭐 안철수 위원장께서 우리나라의 그 플랫폼 네. 국가에서 그 국제 표준이 되겠다 그런 각오가 상당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카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인데요. 네. 확실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디지털 혁신을 이뤄가고 있고 네. 그 안에서 오히려 코로나19가 전환점이 되면서 요새는 비대면도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디지털 플랫폼 전 세계 1위 국가는 미국이죠. 구글, 네. 윈도우, 또 전자상가의 아마존.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 미국이 소프트웨어의 또 강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추세는 물건을 잘 만드는 회사가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 구글이나 알파벳이나 아마존이나 IT나 소프트 업계에서 그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잖아요. 맞아요. 진짜 만들어 놓으면 뭐 100년, 200년은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제조업은 진짜 이렇게 비수기다 성수기 타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건 상당히 뭐에도 연관되냐면 정부 정책지이기도 하지만 일자리 있죠.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그죠? 바로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또 확실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오늘의 기업을 공개해 보도록 네. 하죠. 네,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시스코 시스템즈의 공급 파트너사이고요. 시장 점유율 13%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용산으로 이제 집무실을 옮기고 또 세종시로도 집무실로 이게 사용하게 된다면 상당히 실적이 누릴 수 있는 기업인데요. 바로 닉네트입니다. 네, 오늘의 기업이 공개됐습니다. 링네트인데요. 재택근무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2.53%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6,89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들 들고 있을까요? 네, 링네트 댓글에서 이 링네트 네트워크 통합 섹터에서 제일 오늘 잘 간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지금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 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9,000원이고요. 손절가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000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다음 히든카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IT로 갔으면 이제 부동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수혜주, 실적을 동반한 수혜주. 네, 오늘의 두 번째 히든카드가 공개됐습니다. 신정부 부동산 정책입니다. 네. 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인트, 인테리어 등이 잘 가고 있어요. 예, 계속 가고 있죠. 네. 이 종목들은 좀 아직 안 움직인 종목인데 벌써 보니까 은행권 대출 있죠. 네. 그것도 좀 많이 열어주고 마이너스 통장도 확대해주고 그리고 용적률 있죠. 건설업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을 지금 현재 300%에서 500%까지 늘려주는 방안. 건축회사들이 돈이 좀 많이 남아야 빨리 많이 네.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좀 획기적인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국내 레인지우드. 우리 시청자들이 주방에 다 쓰고 있는 네. 바로 종목명은요. 레인지우드 시장의 1위 실적을 동반한 종목입니다. 하치입니다.
네, 리모델링 관련해서 수요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부동산 정책의 수혜주로 묶여 있습니다. 하츠 현재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12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들 알아보면 좋을까요? 앞으로 주방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레인지 후드 1위 기업인 하츠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가격 예상폭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목표가는 1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3,000원 터치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히든카드에서는 새로운 두 종목 제시해 드렸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